두 개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위에 게 있고 밑에 게 있는데 위에 걸로는 제가 보여드릴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참고해서 밑에 걸로 풀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앞에 잠깐 봐보세요. 보시면 여기 위에 보시면 제조라고 있을 겁니다. 그 제조 옆에다가 뭐라고 쓰시냐면 직접이라고 써주세요. 그 다음에 보조 옆에다가 간접이라고 써주세요. 그래서 위에 거 가지고 제가 먼저 간략하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 보시면은요. 여기 첫 번째로 저하고 같이 보실 게 직접배분법이에요. 그래서 직접배분법으로 제가 먼저 한번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무슨 배분법으로 하세요? 그 밑에 있는 직접배분법을 풀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같이 보시면은요. 첫 번째 직접배분법의 뜻은 보조 부문 상호 간의 용역수수 관계가 중요하지 않을 때 쓰는 방법인데요. 결론은 뭐냐면 간접은 인정치 않겠다예요. 그래서 간접은 배부할 때 안 나눠주고 뭐만 나눠줄 거다? 직접만 나눠줄 거다. 그래서 무슨 배분법이라고 해요? 직접 배분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해를 해주셔야 돼요. 어떻게 이해하시냐면 여기 지금 보시면 보조 밑에 여기 30%하고 20%라고 보이세요? 예, 그게 없는 거예요. 있지만 없는 겁니다. 예, 있지만 계산할 때 요거는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없다라고 보는 거예요? 없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걸 무슨 배분법이라고 해요? 직접 배분법. 그래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냐면 여기 지금 보시면 잠시만요. S1이 현재 여기 보시면 얼마 갖고 있죠? 21,000원 갖고 있습니다. 얼마 갖고 있어요? 21,000원. 요거를 지금부터 이제 일정한 기준을 정해서 나눠주셔야 돼요. 그래서 나눠줄 건데 어떻게 나눠줄 거냐면 일한 만큼 나눠줄 거예요. 그래서 요게 이 뜻이에요. 무슨 뜻이냐면 여기 보시면 20%, 50%, 30%라고 보이세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S1이 P1에 가서 몇 프로 일했다? 20% 일했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저기에 있는 이거 퍼센트로 나올 때도 있고 숫자로 나올 때도 있어요. 그러면 숫자로 나오든 퍼센트로 나오든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아, 요만큼 가서 뭐 했구나, 일을 했구나 라고 이해를 해주셔야 되세요. 왜냐면 우리가 나누어 줄 때 일정한 기준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말하는 기준은 요 퍼센트 갖고 나누어 주겠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30%는 없다라고 보는 거예요. 보조는 인정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돼요. 어떻게 되냐면 왜 안 나와? 여기 보시면 원래는 20%, 50%, 30%인데 30%는 없다라고 본다 그랬어요. 뭐 하다고요? 없다. 그러면 20하고 50 더하면 몇이죠? 70이죠. 그래서 70분의 20이 됩니다. 그래서 밑에는 70, 위에는 얼마요? 20. 그래서 70분의 20. 그리고 제가 앞으로 분수만 있어요. 그러면 분수 쓰면 항상 이렇게 이해를 해주셔야 돼요. 어떻게 이해를 해주셔야 되냐면 요 밑에는 전체예요. 그 나누어질 비율의 전체. 그 다음에 요 밑에는 그 나누어질 비율에 해당되는 거. 그래서 요거 제가 앞으로 몇 분의 몇 엄청 자주 쓰거든요. 그러면 그건 요렇게 이해를 해주셔야 돼요. 어떻게 이해하셔야 되냐면은 요게 그 전체적인 숫자구나. 그 다음에 거기에 해당되는 거구나. 이렇게 좀 이해를 해주셔야 됩니다. 참고하시고.
그리고 최종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차피 앞에 구하면 뒤에 거는 별거 없거든요. 그래서 요게 P1. 그 다음에 P2는 이렇게 돼요. 21,000원 곱하기 지금 P2는 70 중에 몇이죠? 50이죠. 그래갖고 비율 갖고 나누는 거 이거 잘 좀 봐두시고, 헷갈리시면 쉬는 시간에 가지고 오세요. 그럼 제가 바로바로 거기에 맞춰서 설명을 또 드릴 겁니다. 그래서 한 번에 안 되면 두세 번 하면 돼요. 그래서 반복하다 보면은 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P1을 한번 구해 봤고요. 그 다음에 그 S1을 구해 봤고요. 이제부터는 S2 구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S2가 35,000원을 갖고 있었어요. 얼마 갖고 있었어요? 35,000원. 그 다음에 곱하기 여기 키포인트예요. 원래는 40%, 20%였었습니다. 근데 직접 배부라 그러면 보조는 인정 안 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20은 없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면 몇하고 몇만 남죠? 40대 40만 남죠. 그래서 분수는 이렇게 됩니다. 80분의 몇이요? 40. 그러면 17,500원이 나와요. 요게 P1. 왜 이래? 그 다음에 두 번째 35,000원 곱하기 여기도 80분의 40. 그래서 요 분수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17,500원. 일단 정리 먼저 하세요. 그 다음에 한 번 더 간략하게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그 밑에 거 풀 시간 드릴 겁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다음 그 밑에 거 풀 시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보시면은요, 여기 보시면 그 S1은 여기 라인에 보시면 직접 배분법이라고 나오면 요렇게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직접은 간접은 인정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러면 요 30%는 없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시험장 갔는데 직접 배분법으로 배부하시오 그러면 요 밑에 있는 두 개는 없는 거예요. 보조는. 그래서 그렇게 봐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항상 계산하실 때 몇 분의 몇 이런 거 제가 이제 앞으로 종종 계산할 거거든요. 그래서 몇 분의 몇 어떻게 하는지 잘 봐두시고, 그거 참고하셔서 거기 지금 보시면은 밑에 거 있어요. 네, 밑에 여기 제조 옆에다가 이렇게 적어주세요. 직접. 그 다음에 보조 옆에다가는 뭐라고 쓰세요? 간접. 그래서 지금부터 시간 많이는 못 드리고 4시 14분까지 시간 드릴 테니까 그 밑에 있는 거 가지고 요거 참고해서 보세요. 제가 앞에다가 좀 전에 한 거 열어 놓을 테니까 그거 참고해서 한번 계산을 직접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어떻게 기억하셔야 되냐면 직접 배분하고 나오면 여기 밑에 있는 20, 20은 없는 겁니다. 지문에 있어도 없다라고 보셔야 계산이 맞아요. 그거 꼭 기억하시고, 일단 현재 C가 20만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나눠주는 이유는 뭐냐면 보조는 그냥 도와주는 파트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발생한 금액을 이 직접에게 다 나누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아이고 왜 이래, 어디였어? 원래는 30%, 50%, 20%인데 20은 없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30하고 몇만 있는 거예요? 80만. 그래서 80분의 30. 그리고 계산기 있으면 계산기 가지고 다니셔도 됩니다. 시험 때에도 계산기 쓸 수 있어요. 그래서 20만원 나누기 80 곱하기 30 하시면 7만
5천원 나와요. 요게 A. 그 다음에 20만원 곱하기 두 번째는 80분의 몇이요? 50. 그러면은 12만 5천원 나와요. 요게 B. 그 다음에 이제 C 배부했으니까 이제 뭐 배부해야 돼요? D 배부해야 됩니다. 그래서 D 보시면 D는 현재 30만원 갖고 있어요. 그리고 원래는 50대 30대 20인데 20은 없다 그랬죠. 그래서 80분의 50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30만원 곱하기 아이고 왜 이래 80분의 50 30만원 나누기 80 곱하기 50 하면 18만 7,500원. 여기가 A. 그 다음에 30만원 곱하기 두 번째는 아이고 왜 이래 두 번째는 80분의 몇이에요? 30이죠. 그러면 11만 2,500원. 요게 어디예요? B. 그래서 이거 왜 시험 문제 나오냐면 어떤 방법을 쓰냐에 따라서 결과값이 달라져요. 그래서 이거를 계산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걸 물어봅니다. 그래서 이거 참고하시고 그래서 항상 직접 배부가 시험 문제 나오면 보조는 있어도 없는 겁니다. 없으면 없는 거고. 그래서 보조가 간접이라 그랬잖아요. 간접을 인정하지 않고 직접에다가만 배부해 줄 거야. 그래서 무슨 배부법이라 그런다고요? 직접 배부법.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 배부법. 그래서 단계 배부법의 특징은 요게 특징이에요. 뭐냐면 배부 순서를 정해요. 왜냐면 순서에 따라서 결과값이 달라집니다. 그 다음에 직접 배부와 상호 배부의 절충 단계. 절충이라는 게 중간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중간 단계를 무슨 배부법이라고 하세요? 단계 배부법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요, 보시면 절충 단계가 아니고 절충 단계. 요번에 저희 할 때는 잠시만요. 얘를 갖고 와야 되겠구나. S1 먼저 배부할게요. 시험에 뭐 먼저 배부하라고 줍니다. 그래서 S1 먼저 뭐 하겠다? 배부하겠다. 라는 걸로 연습을 또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거예요. 어떤 거냐면 현재 S1이 21,000원이에요. 그래서 21,000원 일단 그 S1 S1이 21,000원 곱하기 원래는 20% 그 다음에 50% 그 다음에 몇 프로예요? 30%. 그래서 처음 나눠줄 때는 다 나눠주는 거예요. 그래서 100분의 20. 그래서 처음에는 다 배부해 줍니다. 그래서 단계적으로 배부한다 그래서 단계 배부법이라고 해요. 그러면은 4,200원 나와요. 요게 P1. 그 다음에 21,000원 곱하기 100분의 50. 요거는 1,500원 나와요. 요게 P2. 그 다음에 21,000원 곱하기 100분의 30. 그러면은 6,300원 나와요. 요게 S2. 그래서 처음에는 다 나눠주는 거예요. 그 비율에 맞춰서. 그래서 초반에는 그 순서에 맞춰서 다 나눠주는 겁니다. 다음 거 요게 키포인트예요. 이 그 단계 배부법은 두 번째 구하는 게 키포인트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가 S2 요게 키포인트예요. 원래 S2가 여기 보시면 35,000원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게 왜 키포인트냐면 35,000원에다가 6,300원을 합쳐서 배부를 해주셔야 돼요. 왜냐면 좀 전에 얼마 받아왔죠? 6,300원 받았죠. 그래서 받은 거는 다 나누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받은 것까지 다 배부를
해주셔야 되세요. 그래서 여기서 키포인트는 꼭 합쳐서 해야 된다는 거 참고하시고, 다음에 다음 거 보시면은요, 그 다음에 요 20%는 없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계산하고 그 다음에 한 번 더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80분의 40. 왜 이래 또. 아이고. 80분의 40. 그래서 얼마가 나오냐면은요, 그래서 계산기가 있는 게 편합니다. 아니면 휴대폰에 계산기 있죠? 그걸로 하시면 돼요. 나누기 80 곱하기 40 하면 2650원. 요게 P1. 네, P2도 똑같아요. 35,000원 더하기 6,300원 곱하기 80분의 40. 여기도 2650원 P2. 그래서 앞에 보시면 한 번 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냐면은요, 이거예요. 아까 제가 여기 다 없다라고 보는 게 무슨 배부라 그랬죠? 직접 배부예요. 그 다음에 다 있다라고 보는 게 상호 배부예요. 요게. 그 다음에 그 두 가지의 중간이 뭐라 그랬죠? 단계 배부예요. 그래서 완전히 다 없다라고 보면 직접 배부, 그 다음에 다 있다라고 보면 요게 상호 배부입니다. 무슨 배부라고요? 상호 배부. 그 다음에 일부만 인정하는 거.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절충이라 그랬잖아요. 절충이 중간이에요. 그래서 중간만 인정하는 거, 요걸 무슨 배부라 그래요? 단계 배부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다음 것도 풀어볼 시간 드릴게요. 그래서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면 요렇게 되는 겁니다. 전부 다 없다라고 보는 거, 요게 무슨 배부법이라고요? 요게 직접 배부법. 그 다음에 다 있다라고 보면 요게 상호 배부법이에요. 무슨 배부법이라고요? 상호 배부법. 그 다음에 요렇게 일부만 있다라고 보는 게 무슨 배부법이라고요? 단계 배부법. 그래서 시험 문제는 솔직히 잘 내는 편은 아닙니다. 다른 시험 같은 경우에는 되게 잘 내는데 저희 시험은 그렇게 뭐 아주 잘 내는 편은 아니에요. 그래도 나오기는 하니까 그 부분 참고하시고, 그래서 여기 제가 이렇게 올려놓을 테니까 밑에 거 하시는데 C 먼저 배부하세요. 뭐 먼저 배부하시라고요? C 먼저. 한번 또 해보세요. 그래서 4시 28분에 맞출 겁니다. 요번에 뭐 먼저 배부할 거예요? C 먼저. 그래서 지금 현재 C가 20만원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먼저 배부하는 거는 다 있는 거고 나중에 배부하는 거는 없는 겁니다. 퍼센트가. 그래서 20만원 곱하기, 원래는 30대 50대 20인데 처음에는 다 배부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100분의 30 하면 6만원. 요게 A. 그 다음에 20만원 곱하기 100분의 50 하면 10만원. 요게 B. 그 다음에 20만원 곱하기 100분의 20 하면 요게 4만원 D. 그 다음에 이제 C 배부 끝났으니까 뭐 배부해야 돼요? D 배부해야죠. 그래서 D는 이렇게 하시면 되세요. 30만원 곱하기 100, 원래는 50대 30대 20인데 두 번째 할 때에는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어떻게 하시냐면은 50하고 30이니까 몇이에요? 80분의 50. 30만 원에다 죄송합니다. 4만 원 안 더했네요. 더하기 4만 원. 그래서 보시면 34만 원 나누기 80 곱하기 50 하면 21만 2,500원. 요게 A. 그 다음에 30만원 더하기 4만원 곱하기 80분의 30. 또 이러네. 숫자가 안 나오네. 80분의 30. 그래서 34만원 나누기 80 곱하기 30 하면 12만 7,500원. 요게 B. 그 다음에 앞에 보세요. 설명 한번 더 드리고 그 다음에 다음 걸로 넘어갈 겁니다. 계산 문제가 어마무시하게 잘 나오지는 않아요. 그래서 시험에서 이거 만나면 잘 못 풉니다. 근데 그거 잘 못 푸는 게 많이 나오면 잘 풀 텐데 그렇게 잘 내는 편의 시험은 아니에요. 그래서 그 부분은 참고를 좀 해주시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제일 빨라요. 어떻게 이해하시냐면 요거는 이따 프린트 해드릴 때 또 같이 해드릴 거예요. 여기 퍼센트 있죠. 아예 없다라고 보면 이게 무슨 배분하고요? 직접. 그래서 직접은 아까 30대 50, 50대 30 이렇게만 나눴잖아요. 그 다음에 이 중에 일부만 있다. 요렇게만 있다라고 보면 요게 무슨 배분법이라고요? 단계. 그래서 아까 단계는 30%, 50%, 20% 하고 그 다음에 50%, 30% 이렇게 두 번만 계산했잖아요. 밑에 거는. 그래서 이렇게 그 보조를 어디까지 인정해 줄 것이냐 거기에 따라서 다 인정하면 상호, 일부만 인정하면은 단계, 아예 인정 안 하면 뭐라고요? 직접. 그런 식으로 이제 나누어진다라는 거 참고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주 잘 나오지는 않는데 또 안 하기도 그런 게 안 내지도 않아요. 그래서 내긴 나오니까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369페이지. 이건 제가 이따 프린트 할 때 같이 해서 드릴 겁니다. 그래서 369페이지는 저기에다가 밑줄 좀 쳐주세요. 거기 보시면 단일 배분율하고 이중 배분율 계산하는 건 나오진 않고요. 그냥 시험 볼 때 용어로 가끔씩은 출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단일 배분율법하고 이중 배분율법 있는데 아주 그냥 간단하게만 설명드릴 거예요. 요 뜻은 이해를 좀 하셔야 됩니다. 뭐는 이해를 하셔야 되냐면 우리 단일의 뜻이 뭐예요? 우리 옛날에 단일 민족 막 이랬었죠. 몇 가지만 있는 거예요? 하나. 그래서 단일 배분율법은 배분 기준이 한 가지. 그래서 하나만 있다. 그래서 단일이다. 그래서 단일 배분율법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중 배분율법은 배분 기준이 몇 가지예요? 두 가지. 그래서 얘는 변동비하고 고정비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줄 거야. 그래서 이중 배분율이라고 하고 이거 시험에서 계산하시오 이런 건 안 나와요. 그냥 이론 문제에 뭐 단일 배분율, 이중 배분율 이런 식으로 나와서 알려드리는 거지 시험에서 잘 내는 내용은 아닙니다. 그래도 알고는 있어야 되니까 그 부분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한 파트 남았어요. 376페이지하고 여기 392페이지인데 어차피 둘이서 한 세트라 요거는 한 파트로 제가 엮어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앞에 보시면 이제 남은 건 요거 한 파트 남았어요. 개별 원가하고 종합. 근데 둘이서 같이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왜냐면 시험 문제에서 이 두 개를 엮은 걸 시험 문제로 잘 내거든요. 그래서 참고하시고 다음에
개별은 비싼 거에 쓰는 거예요. 왜냐하면 개별의 뜻이 뭐냐면 하나씩 계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과자도 보면은 개별 포장되어 있는 거 있잖아요. 그 몇 개씩 포장되어 있어요? 하나씩 포장되어 있죠. 그렇게 하나씩 하는 거를 개별이라고 표현하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개를 한 번에 하는 거는 종합이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 종합 선물 세트 그러면 하나에 다 담겨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종합은 한 번에 계산하는 거고 개별은 몇 개씩 계산하는 거예요. 하나씩. 그 다음에 다품종 소량 주문 생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종류는 많아도 돼요. 왜냐면 어차피 몇 개씩 계산할 거니까 한 개씩. 근데 양은 많으면 안 돼요. 그래서 무슨 양이어야 돼요? 소량. 그 다음에 주문 생산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 주문하게 되면 대부분 많이씩 주문할까요? 조금씩 주문할까요? 대부분 주문하시는 분들은 조금씩 합니다. 그래서 주문 생산인 이유는 주문하게 되면 양이 적으니까 몇 개씩 계산할 수 있다? 하나씩. 그 다음에 종합은 반대예요. 소품종 대량 생산. 그래서 왜 소품종이냐면 한 번에 계산할 거기 때문에 종류가 많으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종류별로 계산하잖아요. 그래서 종류는 적어야 되고 그 다음에 무슨 생산인 건 괜찮아요? 대량. 왜 그러냐면 한 번에 계산할 거기 때문에 1000개든 10,000개든 100,000개든 계산은 몇 번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한 번만. 그래서 종류별로 계산을 하기 때문에 종류는 많으면 안 된다. 그 대신 양 많은 건 상관없다. 왜냐하면 어차피 몇 번에 계산할 거니까 한 번에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다음 거 보시면 두 번째 작업지 시서, 제조지 시서, 작업 원가표, 그 다음에 공정이나 완성품 환산량.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작업 지시서는 뭐냐면은요, 말 그대로 작업할 때 지시하는 문서예요. 근데 이런 게 왜 필요하냐면 종류가 많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이건 썼다 지울 건데 만약에 우리 회사가 배 만드는 회사예요. 일명 조선업. 조선업이 뭐 만드는 거예요? 배. 그러면 배도 종류가 되게 여러 가지예요. 여객선도 있고 유조선도 있고 화물선도 있고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어선도 있을 것이고 배 종류 되게 여러 가지죠. 그리고 또 어떤 문제가 있냐면 배마다 크기도 다 달라요. 어떤 건 1톤짜리, 어떤 건 5톤짜리, 어떤 건 10톤짜리, 어떤 건 100톤짜리, 어떤 건 이제 엄청나게 큰 거 이런 식으로 만드는 방법도 다르고 그러다 보니까 요게 필요한 거예요. 왜냐면 만들 때마다 오늘은 여기에다 나무 붙여야 될 수도 있고 오늘은 여기에다 쇠를 넣어야 될 수도 있고 오늘은 여기에다가 유리를 달아야 될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만드는 방식이 다 어때요? 달라요. 그래서 필요한 게 지시서예요. 무슨 서라고요? 지시서. 그래서 지시서가 필요한 이유는 우리가 뭐를 해야 되기 때문에 물건을 만들려면은 어떤 문서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예전하고 좀 달라지고 있는 추세 중에 하나인데 예전에는 인수인계 받을 때 무조건 그냥 눈만 뜨고 있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인수인계 받을 때 이건 좀 물어보고 해야 되긴 하지만 촬영해도 되냐고 물어보세요. 요즘 스마트폰 잘 돼 있잖아요. 그럼 헷갈릴 것 같으면 듣고 계시지만 마시고 촬영해서 기억 안 날 때 보면 되잖아요. 제가 이런 얘기 왜 하냐면 예전에 다니던 회사에서 제가 당한 건 아니었어요. 제가 당한 건 아니었고 저보다 이제 나이는 2살 많으신데 저하고 한 일주일인가 한 달인가 어쨌든 그렇게 그게 크게 차이 안 나시는 분이 있었어요. 입사 연도가 차이 안 나시는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이제 연구실 쪽이에요. 근데 나중에 저한테 하소연을 하더라고요. 근데 무슨 하소연인가 들어봤더니 한 달 전에 한 50개를 이렇게 조립해서 만드는 걸 알려줬대요. 50번이었나 70까지였나 어쨌든 꽤 많은 순서로 해서 조립해서 만드는 거를 알려줬대요. 근데 그 이후에 그 물건이 나가질 않아서 한 번도 안 만들었대요. 그리고 한 달 후에 해보라 그랬는데 한 달 동안 한 번도 안 했으니까 기억이 났을까요? 안 났을까요? 당연히 안 났겠죠. 안 났다고 1시간인가를 욕을 먹었다고. 아무리 좋아졌다 그래도
뭐 욕까지는 아니었겠지만 어쨌든 좀 안 좋은 소리를 거의 1시간 이상 들었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거 있잖아요. 일명 라떼. 라떼는 뭐 한 번만 들으면 다 알아떼는 둥. 거의 거짓말입니다. 제가 운동 좋아해갖고 조기 축구를 한 10년 넘게 했었는데 맨날 형들이 하는 말이 있었어요. 자기는 뭐 20살 때 운동장을 100바퀴를 뛰었대는 둥, 뭐 100m를 몇 초에 뛰었대는 둥. 어떻게 믿어요, 맞죠? 근데 어쨌든 그런 식으로 얘기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헷갈리는 것들은 요즘에 좋잖아요. 핸드폰 있으면 그냥 버튼만 누르면 자동으로 다 촬영되니까. 그래서 그렇게 아니면 뭐 음성이라도 녹음해놔서 나중에 혹시 헷갈리거나 할 때 들을 수 있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다음에 얘하고 얘는 같은 말이에요. 작업 지시서, 제조 지시서는 만들어야 되는 문서고, 이 작업 원가표는 왜 필요하냐면 만들 때마다 만드는 방식이 달라진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어떤 문제도 생기냐면 만들 때마다 들어가는 재료도 어때요? 달라요. 그러면 재료가 다르면은 결론적으로는 돈도 어떻게 되는 거죠?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만들 때마다 이 원가표가 필요한 겁니다. 우리나라 배사업이 왜 망했는지 아세요? 조선업이? 정확한 건 아니에요. 저도 어떤 기사 봤는데 우리나라끼리 싸워서 망했대요. 어느 나라에서 수주를 하겠다. 그러면 당연히 조금이라도 싼 데다가 수주를 주잖아요. 우리나라 회사들끼리 싸웠대요. 이익 나는 걸로 싸우는 게 아니고 오히려 손해 더 보려고 싸웠대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배 한 대 만드는데 1,000억이 들어. 그러면은 1,000억보다 큰 금액을 써야 되잖아요. 왜냐면 그래야 돈이 남으니까. 근데 수주했다라는 걸 보여줘야 되니까 1,000억보다 낮은 금액을 썼대요. 서로. 왜냐면 어쩔 수 없이 결과가 우선되다 보니까. 그렇게 해갖고 우리나라 배 사업이 망한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그 부분도 없지는 않았대요. 다 그런 건 아니었는데 꽤 큰 것 중에서 손해보고 수주한 것들도 있었대요. 그 다음에 요거는 암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공정이라고 있는데 공정이 뭐냐면 뭐 이런 거예요. 요것도 썼다 지울게요. 조립공정, 포장공정, 뭐 생산공정, 이런 공정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서도 나중에 생산직 쪽, 그러니까 제조업체 격리 업무 보러 취업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무슨 공정, 무슨 공정이라고 다 공정들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공정의 뜻이 뭐냐면 장소예요. 그래서 생산 공정에서는 뭐만 하죠? 생산만 하죠. 조립 공정에서는 뭐만 해요? 조립만. 포장 공정에서는 뭐만 하죠? 포장만. 근데 중소기업의 최대 단점이 뭔지 아시죠? 회사 가시면 조립만 하는 게 아니고 조립도 하고 포장도 하고 생산도 하고 다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예. 왜냐면 인원 모자르면 채워줘야 되니까. 특히 이제 남자분 한 분 계신데 저도 남자 총무를 해봤지만 이게 제조회사 면접 보러 가면요 남자들한테는 꼭 이 질문 해요. 아마 할 거예요. 99%. 무슨 질문 하냐면 사무실에 일이 적어. 근데 공장은 바빠. 그러면 공장 가서 일할 수 있겠느냐? 이거 꼭 물어봅니다. 그럼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당연히 할 수 있습니다라고 해야 돼요. 왜요? 저 안 할 건데요. 그러면 안 뽑아줄 거니까. 면접 때 제조회사 가면 남자들이 제일 많이 듣는 질문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너 만약에 사무실은 덜 바쁘고 공장은 엄청나게 바빠. 그럼 내려가서 일할 수 있겠어요? 그럼 당연히 뭐라 그래야 돼요? 네. 근데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아니요라고 하세요. 저도 예전에 면접 보다가 짜증난 적이 몇 번 있었는데 그 중에 이제 한 군데는 진짜 너무 별론 거예요. 회사도 별로고 면접 보시는 분도 별로고 그래갖고 원래 이거 잘 안 물어보거든요. 짜증나서 한번 물어봤죠. 월급 얼마나 주세요? 그랬더니 뭐라고 대답했냐면 이렇게 대답하시더라고요. 회사 내규에 맞춰서. 참고로 회사 내규에 맞춰서면 복불복입니다. 많이 줄 수도 있고 뭐 할 수도 있죠. 적게 받을 수도 있죠. 그래갖고 에이 안 가야지 그러고 있는데 그 다음날 잠자고 있는데 연락 왔어요. 됐으니까 출근하라고.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저 딴 데 돼서 딴 데 가야 될 것 같다고. 되긴 뭘 돼요. 그냥 백수였는데. 그래서 너무 본인이 생각했을 때 아닌 것 같다 그러면 커트도 할 줄 알아야 돼요. 왜냐면 아닌 것 같은데 가서 맞을 확률보다는 아닐 확률이 훨씬 더 어때요?
높아요. 근데 면접 보러 가기 전에 솔직히 모르겠고 면접 보러 가면 대충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짜증났었던 적이 한 두세 번 있었는데 또 하나 회사는 이런 것도 있었어요. 뭐도 있었냐면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초면에 반말이에요. 이건 나이가 많든 적든 상관없어요. 나이가 많든 적든의 문제가 아니고 그냥 나이 많다고 초면에 반말하시는 분들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런 분들 잘못하다 뺨 맞아요, 진짜. 요즘 같은 시대에. 면접 보러 갔는데 거기 면접관이 처음부터 끝까지 반말에 사람 무시해. 진짜 내가 나이만 어렸으면 나 어렸을 때 면접 보러 갔었으면 뒤집어 엎었을 건데 내가 나이가 어느 정도 든 다음에 면접 보러 가서 꾹 참고 나오긴 했는데 진짜 화나더라고요. 반말까지는 그렇다 쳐. 나보다 나이가 어쨌든 많았으니까. 근데 사람 무시를 계속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제가 학원 강사하다가 학원 강사는 나중에라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뭐 이렇게 전망이 아주 좋은 건 아니니까 그냥 먹고만 사는 곳이니까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회사를 한번 들어가 볼까? 그래서 회사 면접 보러 다니고 있었거든요. 근데 대놓고 학원 강사는 아무나 하는 거 아니냐부터 해갖고 별의별 말을 다 하더라고요. 여기까지는 올라왔는데 근데 알고 봤더니 그 회사 안 간 게 다행이더라고요. 왜 그랬냐면 나중에 알아봤는데 두세 달에 한 번씩 직원이 계속 바뀌어요. 격리직 직원하고 격리직 대리하고 요 두 개가 길면 6개월, 짧으면 한 달 계속 뽑아요. 1년 내내. 결과적으로는 회사가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있는 곳이죠. 근데 참 웃긴 게 나중에 그러고 나서 수업하고 있는데 어떤 한 분이 면접 보러 간대요. 어디에요? 그랬더니 거긴 거예요. 그래갖고 내가 깔끔하게 보여줬죠. 여기 이런 회사니까 면접 보러 가고 싶으면 가고. 네. 제가 제 경험담을 얘기해 준 게 아니에요. 이거 잡코리아의 기능 중에 있거든요. 회사 이름 누르면 이 회사에서 최근 3년 동안에 몇 명을 뽑았고 언제 뽑았고 어떤 직무 뽑았고 이게 떠요. 그래갖고 거기 가서 보여줬더니 거기 면접 안 보고 딴 데 가서 딴 데 취업하셨어요. 근데 거기 갔었으면 아마 그분도 오래 버티긴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왜냐면 그 이후로도 몇 번 들어가 봤는데 계속 똑같은 행동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남이 못 버티면 나도 못 버틸 확률이 좀 높긴 합니다. 근데 인생에 정답은 없어요. 왜냐면 저도 그런 적 있었으니까. 다른 사람 해봤을 때 이 사람 별로래. 근데 나하고는 또 궁합이 잘 맞아. 이런 경우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리고 반대인 경우도 있잖아요. 이 사람 좋대. 다른 사람들은 다 좋대. 근데 나하고는 궁합이 안 맞아. 이런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정답은 없긴 한데 그래도 평균치로 봤을 때는 남이 안 좋으면 나도 안 좋을 확률이 어때요? 높긴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요게 중요해요. 제조간접비의 배부가 중요. 그 다음에 기말제공품. 그래서 공식 두 개 있습니다. 이거 공식은 아마 제가 추후에 다시 외우라고 할 거예요. 근데 왜 그러냐면 이거 공식만 외워서 풀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1시간 정도 투자해서 요 계산 문제를 풀어 볼 거예요. 그래서 평균법은 말 곱하기 1 플러스 말분의 초 플러스 당. 그 다음에 요거까지 설명드리고 쉬었다가 쪽지 시험 보고 분계 조금 풀고 마무리 할 겁니다. 그리고 내일하고 모레는 저거 할 거예요. 부가가치세. 그래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고요. 그 다음에 쉬었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선입선출법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 선입선출법의 뜻이 뭐냐면 먼저 들어온 게 어떻게 되는 거죠? 먼저 나가는 거. 그게 무슨 법이에요? 선입선출법입니다. 그래서 이 공식은 요거 구하는 공식이에요. 기말제공품. 그러면 제가 기초가 여기에서 말하는 초가 기초예요. 아까 제가 기초가 몇 월 며칠이라 그랬죠? 1월 1일. 기말은요? 12월 31일. 그러면 기본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생각을 하시냐면 1월 1일 날 갖고 있었던 게 12월 31일까지 남아있을까요? 팔릴까요?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만약에 장사를 해요. 그럼 내 1월 1일 날 갖고 있었던 물건이 있었어. 이게 12월 31일까지 남을 확률이 높아요? 낮아요? 낮죠. 맞죠? 다시 설명드릴게요. 요 기초의 뜻이 뭐냐면 1월 1일 날 갖고 있던 거예요. 그 다음에 기말의 뜻은 몇 월 며칠 날 갖고 있는 거예요? 12월 31일.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1월 1일 날 가지고 있었던 거는
12월 31일까지 남아있을 확률이 높아요, 낮아요? 낮습니다. 그래서 그 선입선출법에서 여기 보시면 지금 기초를 빼요. 근데 기초를 빼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왜 빼냐면은 기초 같은 경우에는 기말에 남아있을 것이다, 안 남아있을 것이다, 안 남아있을 것이다 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기초를 빼는 거고, 여기는 기초를 더하는 이유가 뭐냐면 평균법은 이렇게 보는 거예요. 1월 1일 것도 12월 31일 날 일부 남아있을 거야. 이렇게 보는 게 무슨 법이에요? 평균법. 그래서 합쳐서 계산하는 거고, 선입선출법은 1월 1일 건 12월 30일 날 없어. 예. 우리 연말까지 갖고 있을 리는 없어.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빼고 계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잠깐만 쉬었다가 5시에 쪽지 시험 보고 그 다음에 분계 좀 풀고 마무리 하겠습니다.